자,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재개발, 재건축에 관심이 있으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재개발, 재건축은 이럴 때 투자를 해라.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 어떨 것이다. 한 말씀씩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? 네. 예, 일단은 재개발, 재건축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단 도심권으로 움직여야죠. 물론 그 도심에서 벗어난 지역에서도 재개발, 재건축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 외곽 지역이나 이런 것들은 그 주변 일대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나대지, 논밭 같은 거를 개간해서 이제 아파트를 공급할 수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? 신도시 방식처럼. 네. 그렇게 되게 되면은 굳이 기존에 있는 구도심을 부시지 않고도 외곽에 좀 더 편하게 지을 수 있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구도심이 좀 낙후가 되는데도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은 현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. 그러나 서울이나 도심권에서는 결국은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낡은 주택을 부시는 방식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좀 핵심 도심에서의 재개발, 재건축을 좀 눈여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내 집 마련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우리가 보통은 청약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청약 네.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엄청난 경쟁률을 뚫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리고 조합원들이 그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를 조합이 먼저 가져가고 남은 것들에 대해서 일반 분양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좋은 층호수를 받을 수 없다는 점과 그다음에 조합원 가격보다 더 비싸게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리스크는 분명 없습니다. 왜 청약 받으면 리스크는 전혀 없습니다만 청약 받기도 힘들고 또 더 좋지 않은 걸 더 비싼 가격에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길게 보게 되면은 조합원으로서 내가 조합원이라는 건 사실상 100% 당첨이잖아요. 네네. 내가 주기만 하면 받으니까. 네네. 그리고 더 좋은 것들을 더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라 리스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이런 방식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판단이 듭니다. 재개발은 사실은 실거주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거주를 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분들은 낡았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관리가 잘 되니까 아파트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순수하게 투자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은 재건축 초과이득 환수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재개발에 적용이 되지 않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재개발 쪽을 좀 선호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네, 김예린 변호사님 올해 재개발, 재건축 전망 어떨까요? 저 올해를 비롯해서 재개발, 재건축 투자 시장은 예전처럼 이제 시세 차익을 많이 누리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이제 올해 공사비 같은 것들 이제 갈등이 많이 생기면서 사실 공사비가 거의 고정됐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재개발, 재건축 같은 경우에 2021년 평균으로 한 500만 원대 이제 공사비가 원래 책정이 됐었는데 지금 뭐 부산의 한 구역은 거의 1,000만 원 가까이 공사비가 책정이 되기도 하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800만 원대는 돼야 공사하는 걸로 요즘에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집값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는 한 사실 일반 분양가는 뭐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 수익성이 엄청나게 좋은 곳을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. 또 이미 뭐 사업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곳들은 거의 개발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사업지가 남아있는 것들 보더라도 자체적으로도 사업 수익성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곳들이 별로 없겠죠.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뭐 3천만 원 투자해서 30억 벌었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뭐 이렇게 되기는 좀 앞으로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좀 얼어있다 보니까 급매가 좀 있을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. 그래서 급매 위주로 좀 잘 거래를 하시면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시세 차익을 또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부가연동의 한 재개발구역 뭐 이런 데들도 거의 프리미엄이 절반 가까이 조정된 매물들이 나오고 있고 수도권은 더 이제 조정이 많이 된 매물들도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노리셔서 투자를 하면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할 것 같고 다만 이제 급매라고 하더라도 프리미엄이 많이 조정된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내부적인 사정들을 좀 잘 알아보시긴 하셔야 돼요. 예를 들어서 뭐 장이 19역 같은 데는 이제 사랑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와의 어떤 협상이 잘 되지 않아서 이제 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어서 거래가 안 되고 프리미엄이 줄어들고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그 조합 내부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그것 때문에 이제 가격이 좀 조정이 된 부분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은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송승현 대표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. 저는 재개발, 재건축 투자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올해 상반기를 노려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타이밍이 올까요? 네, 원래 재개발,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경기하고 뭐 집값에 대한 그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. 그래서 2016년부터 2022년 초까지만 해도 사업도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또 시세도 소위 말하는 그 폭발력을 가진 그런 수준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. 근데 지금 경기 자체가 뭐 금리 인하
라는 그런 신호도 지금 속속히 나오고 있고 시장의 흐름 자체가 그래도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좀 낫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크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그 뭐 속도가 뭐 빠르고 사업성이 굉장히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올해의 그런 기회를 노려보신다라고 하면은 뭐 올해 상반기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만약에 내가 그 투자를 하거나 또는 내 집 마련을 하게 된다라면은 어떤 형태로 매입을 하면 좋겠냐라고 답을 드리면은 네. 저는 자녀 증여용으로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그 해드리는 게 좀 좋지 않겠냐라고 보거든요.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 뭐 시세도 조금 저렴한 그런 측면들도 있고요.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사업이 뭐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사업의 속도를 좀 내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도 같이 고려를 하고 또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증여용이라든지 또는 뭐 1주택자 또 좀 소득이 좀 저렴하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적정하게 잘 매수를 하게 되면 뭐 25평짜리 아파트 하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노령층이 가는 그 방향보다는 뭐 자녀들을 활용을 하고 자녀들도 부모님들과 잘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자녀 증여용으로 조금 뭐 재개발 상품이나 또는 뭐 재건축 시장 뭐 이런 쪽으로 뛰어드는 게 좋지 않겠냐. 그 시기를 본다면은 저는 올해 상반기도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. 증여용은 자녀가 그럼 있는 분들만 하실 수 있는 거네요. 네, 얼른 결혼하세요. 맞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 특집으로 마련한 2024 부동산 대전망 1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